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날따라 도시의 매캐한 공기가 코끝을 찌르던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절친 민수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어요. 주말에 날씨도 좋다던데 내일 같이 캠핑 갈래? 갑작스럽지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던진 민수는 특별한 재주가 있었습니다. 캠핑 장비라면 웬만한 아웃도어 용품 매장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갖춰놓았다 보니 가끔 제게 함께 캠핑을 가자며 연락을 해오곤 했어요. 그렇게 토요일 아침 7시 민수의 SUV 트렁크며 뒷좌석은 온갖 캠핑 용품들로 빼곡했습니다. 텐트부터 시작해서 바비큐 그릴, 접이식 테이블, 얼마나 많은 짐을 챙겼는지 뒷좌석이 마치 캠핑용품 전시장 같았어요. 우리 진짜 제대로 놀다 오자. 민수가 핸들을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어린아이 같은 설렘이 가득했어요. 2시간 정도 달려서 도착한 캠핑장은 생각보다 한적했습니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텐트 서너 개만이 드문드문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민수와 저는 캠핑장 한가운데쯤에 되는 곳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여기 어때? 화장실도 가깝고 개수대도 근처에 있고. 민수가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저 역시 고개를 끄덕였는데 나쁘지 않은 자리였거든요. 그렇게 텐트를 설치하다 보니 우리와 아주 가까운 곳에 또 다른 텐트가 하나 서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담한 크기의 텐트였어요. 딱 보니 저기는 여자 혼자 왔나 보네. 그걸 알 수 있다고? 그냥 캠핑을 오래 한 동물적 감각이라고 해야 할까? 대충 보면 각이 나오더라고. 민수의 말에 반신반의했지만 잠시 후 그 텐트를 바라봤더니 정말로 여자 혼자 온 것 같아 보였어요. 거봐, 내 말이 맞지? 요즘 촉이 아주 좋다니까. 근데 저 여자 엄청 예쁜 것 같다. 혼자 캠핑 온 거 보니까 취미도 같은 것 같고 얼굴도 완전 내 스타일이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얼른 정리부터 하자. 민수와 함께 텐트를 치고 정리를 하다 보니 슬슬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프지? 내가 소고기 구워줄게. 그냥 오라니까 소고기는 왜 사왔어? 나도 양심이 있지. 어떻게 빈손으로 오겠냐? 그 안에 양주도 한 병 있을 거야. 그건 선물이야. 친구끼리 그냥 올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 따지고 그래. 그래도 사람 마음이 안 그런 거야. 우선 우리 맛있게 고기 구워 먹자.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구워지는 고기에서 고소한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민수가 가지고 온 맥주 캔을 따니 청량한 소리가 고요한 캠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맛에 캠핑하는 거지. 민수가 고기를 뒤집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는데요.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여유로움이 온몸으로 스며드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때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나 보다 싶었지만 점점 우리 쪽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겠어요. 가까워질수록 그녀의 모습이 또렷해졌습니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갈색 머리카락, 캐주얼한 체크 셔츠에 청바지 차림, 그녀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우리에게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맑고 상냥했어요. 민수가 서둘러 고기 굽던 손을 멈추고 인사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죄송한데요. 그녀가 조금 머뭇거리더니 이내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쌈장을 깜빡하고 집에 놓고 왔거든요. 혹시 있으면 조금만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 살까 해서 가봤더니 하필 쌈장에 땅콩 들어간 것만 판매한다고 해서요. 제가 견과류 알러지가 있거든요. 그녀의 말을 들은 민수가 바로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제가 준비성이 철저해서 쌈장을 몇 개나 가져왔거든요. 2개 드릴까요?
아닙니다. 한 개면 충분할 것 같아요. 민수가 쌈장통을 들어보이며 흔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고 뒤이어 진심 어린 감사의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고기만 구워놓고 쌈장이 없으니까 뭔가 허전했는데 정말 감사해요. 그 순간 캠핑장의 햇살이 그녀의 미소를 더욱 환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고기를 거의 다 먹어갈 무렵 그녀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하얀 접시를 들고 있었어요. 아까 쌈장 주신 것 때문에 너무 고마워서요. 그녀가 수줍게 접시를 내밀었습니다. 깔끔하게 깎인 사과 조각들이 부채꼴 모양으로 예쁘게 담겨 있었어요. 사과 조각 사이사이에는 방울토마토까지 올려져 있었는데요. 우와, 이렇게까지 안 주셔도 되는데. 민수가 당황한 듯 손사래를 쳤지만 그녀는 이미 접시를 우리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혼자서는 다 못 먹을 것 같거든요. 그녀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과 조각을 하나 집어 입에 넣으니 아삭한 소리와 함께 달콤한 향이 입안에 퍼졌어요. 우와, 정말 달아요. 다행이네요.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연이었어요. 직장 스트레스 때문에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서 캠핑을 왔다고 했습니다. 혼자 캠핑 자주 하세요? 이번에는 제가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네, 주말마다 하는 편이긴 한데 아빠가 엄하신 편이라 밤에는 꼭 집에 들어가 봐야 해서 그게 조금 아쉽긴 해요. 그럼 아침에 왔다가 밤에 가는 거예요? 네, 외박이 금지되어 있어서요. 근데 두 분은 캠핑을 정말 좋아하시나 봐요. 장비만 봐도 딱 알 수 있거든요. 수연이 캠핑 장비들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캠핑에 빠져서 이것저것 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샀네요. 민수가 겸손하게 답했지만 캠핑 장비만 봐도 얼마나 캠핑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어느덧 해가 서쪽 산 너머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캠핑장에 은은한 주황빛이 깔리기 시작했는데요. 벌써 정리할 시간이네? 수연이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일어섰습니다. 그녀가 빈 접시를 들어 올리려고 하자 민수가 재빨리 손을 내밀었어요. 그건 저희가 씻어드릴게요. 괜찮아요. 정중히 거절하던 수연이 잠시 망설이다가 갑자기 제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기 혹시 연락처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 말의 순간 제 심장이 쉴 새 없이 뛰기 시작했는데요.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거든요. 아, 네, 물론이죠. 제가 조금 허둥대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수가 옆에서 희죽희죽 웃고 있는 게 보였지만 그런 걸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수연이 자신의 휴대폰에 제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곧 제 휴대폰에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어요. 지금 문자 보냈어요. 그게 제 번호예요. 수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네, 확인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수연이 작별 인사를 하며 자신의 텐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제 입가에는 어느새 미소가 번졌어요. 뭐야, 관심 없는 척 하더니 마음에 들었나 보네? 민수가 제 옆구리를 쿡 찌르며 놀렸지만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밝고 상냥한 모습이 딱 제 이상형이었으니까요. 수연의 모습이 텐트 안으로 사라지고 나서야 민수가 본격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래서 얼굴이 잘생기고 봐야 한다니까. 민수가 제 어깨를 툭툭 치며 웃었는데 그 웃음 속에는 묘한 부러움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뭔 소리야. 그냥 운이 좋았던 거지. 제가 쑥스러워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민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까 수연 씨가 쌈장 빌려달라고 했을 때 계속 네 얼굴만 쳐다봤거든. 내가 볼 때는 쌈장이 있는데 너한테 관심이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닌가 싶다.
사람 괜찮아 보이던데 내일 꼭 연락해봐. 그리고 만약 둘이 잘 되면 내 덕분에 여자친구 생긴 거니까 거하게 밥 사라. 알았어. 만약 잘 되면 내가 거하게 밥 살게. 너 진짜 좋은 놈이야. 성격도 괜찮고 말이야. 그러니 당연히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지. 민수의 그 한마디가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온 친구라 그런지 그의 진심 어린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민수야, 고마워.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나야말로 너처럼 착하고 좋은 친구가 있어서 진짜 행복하거든. 우리는 서로 마주보며 크게 웃었습니다. 캠핑에서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계속 수연에게 연락을 해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막상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어요. 민수가 매일같이 아직도 연락 안 했냐며 재촉하는 메시지를 보내왔고 결국 용기를 내서 수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캠핑장에서 만났던 김동민입니다. 연락이 너무 늦었네요. 안녕하세요. 그렇잖아도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려야 하나 고민 중이었는데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주말에 시간 괜찮을까요? 제가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보내자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좋아요. 시간이랑 장소 남겨놓으시면 그쪽으로 갈게요. 토요일 오후 2시 홍대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수연은 캠핑장에서 봤을 때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연베이지색 니트에 청바지, 그리고 어깨에 걸친 작은 크로스백까지 세련미가 한층 돋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카페에서의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흘러갔습니다. 수연은 광고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한다고 했어요. 야근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며 그러다 보니 자연을 찾아 캠핑을 시작했다네요. 다음에 같이 캠핑 가실래요? 저기, 그날 저는 민수를 따라서 캠핑을 갔다 보니 민수처럼 캠핑용품이 없어요. 제가 웬만한 건 다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좀 미안하시면 고기랑 채소를 준비해 오시면 되죠. 수연의 제안에 제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저야 고맙죠. 그렇게 얼마 뒤 우리는 캠핑을 다녀왔고 자연스레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던 것이 어느새 거진 매일 보는 사이가 되었으니까요. 수연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회사에서 완전 웃긴 일이 있었어. 카페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수연이 있었던 일들을 들려주곤 했고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몇 달이 흐르면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수연은 생각보다 의외의 면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차분해 보이지만 사실은 모험을 좋아하는 성격이었고 무엇보다 진솔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우리의 사랑은 캠핑장에서 피어난 작은 씨앗에서 시작해서 일상 속에서 천천히 뿌리를 내리며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수연이 아버지 이야기를 꺼냈어요. 평소보다 조금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아빠가 조금 엄한 분이라고 했잖아. 수연이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어갔어요. 남자친구 생기면 바로 말하라고 하셨거든. 그러다 보니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고 어제 아빠한테 동민 씨 얘기했어. 결혼이란 단어에 제 얼굴이 살짝 붉어졌는데요. 조금 갑작스럽긴 했지만 저 또한 수연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사드리기에는 너무 이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기에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진짜? 그래서 아빠가 동민 씨를 만나보고 싶으시대. 아버님께서 나를?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그게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했더니
아빠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걱정이 되나 봐. 그래서 동민 씨가 괜찮은 사람인지 미리 확인하고 싶으신가 봐. 수연이 조심스럽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충분히 이해가 되었어요. 아, 그래? 그럼 내가 인사드리러 갈게. 날짜랑 시간만 말해줘. 진짜? 혹시 기분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니지? 수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아버님 입장에서는 수연이가 귀한 딸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고마워. 환하게 웃던 수연이가 다시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근데 우리 아빠가 대기업 임원으로 근무하시다 그만두시고 지금은 편의점 운영을 하고 계시거든? 수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문을 조금 까다롭게 할 수도 있을 거야. 예전부터 면접을 자주 봐서 그 습관이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 너무 캐물어도 기분 나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녀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서 아버지에 대한 깊은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동시에 저를 향한 미안함도 담겨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알았어. 그럼 나도 면접 준비 잘해가야겠네. 제가 나름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자 수연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진짜 고마워. 그날 수연이가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왜 그렇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는지 알 것 같았다고 해야 할까요? 얼마 후 수연이네 부모님께 인사를 갔다가 정말이지 경악할 일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식사는 정말 맛있었고 분위기도 화기애애했거든요. 어머님, 정말 맛있습니다.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리자 그녀의 어머니가 환하게 웃었어요. 맛있다니 다행이네. 수연이도 옆에서 부끄러워하며 웃고 있었어요. 그녀의 아버지도 처음에는 다정했습니다. 우리 딸한테 듣던 대로 젊은 친구가 참 예의 바르고 성격도 좋네. 그런데 식사가 끝나고 나니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곧 어마어마한 면접이 시작되었거든요. 그럼 이제 진지하게 얘기 좀 해볼까? 그녀의 아버지가 갑자기 표정을 바꾸더니 마치 회사 면접관이 된 것처럼 자세를 고쳐 앉았는데요. 수연과 그녀의 어머니 얼굴에도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것부터 물어보겠네. 그녀의 아버지가 메모지까지 꺼내는 모습을 보고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어요. 그런데 제게 물어본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혹시 자네 범죄 이력 있나? 첫 번째 질문부터가 예상을 뛰어넘었기에 제가 당황한 표정으로 세차게 고개를 내저었어요. 아니요. 교통 위반 말고는 없습니다. 교통 위반이 뭔가 구체적으로 말해보게나. 과속으로 범칙금 낸 게 몇 번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메모하는 모습을 보며 식은땀이 흘렀어요. 현재 연봉은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5천만 원 정도라니? 정확히 얼마인가? 5,300만 원입니다. 거기다 연말에 보너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재산은 얼마나 되나? 그 질문에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저축한 게 2억 정도 있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뭘 하시나? 아버지는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계시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이십니다. 부모님 재산은 어느 정도 되나? 그 질문에는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수연을 생각해서 참고 대답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파트 한 채 있고 빚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시세가 얼마나 되나? 그건 제가 확인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 표정이 점점 굳어져 가고 있었는데요. 질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가족관계, 형제자매 유무, 심지어 부모님 건강 상태까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일은 그 이후에 일어났는데요.
곧 그녀의 아버지가 제게서 들은 대로 메모한 것과 어떤 서류를 비교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A4 용지 몇 장으로 된 서류를 펼쳐놓고는 제가 답한 내용과 하나하나 대조해보고 있었어요. 유심히 서류와 대조하는 모습에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저기 아버님, 그 서류가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녀의 아버지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거 내가 미리 자네 뒷조사를 좀 해봤거든. 네? 뒷조사라니요? 제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어요. 뒷조사라는 말 자체가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자네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사람을 써서 미리 뒷조사를 해봤다 그 말이야. 그 사람들이 뒷조사한 거랑 대조해보고 있는 거고 말이야. 그 말에 할 말을 잃은 채 사색이 되어 있다가 다시 입을 뗐어요. 저기 혹시 누구한테 뒷조사를 시키셨다는 건지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요즘은 탐정사무소 같은데 돈만 주면 신속 정확하게 확인해 주거든. 우리 딸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당연한 거 아니겠나? 그녀의 아버지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하는 모습에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탐정사무소요? 제가 되물었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여전히 담담했어요. 요즘 세상에 사람 마음을 어찌 알겠나? 특히 우리 수연이가 너무 순진해서 확인을 해봐야 안심이 될 것 같아서 말이야. 그녀의 아버지가 서류를 넘기며 계속 말했어요. 자네 직장 동료한테도 물어봤네. 평소 생활 패턴이랑 인성 같은 거 말일세.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문득 얼마 전 회사 동료 한 명이 제게 지나가듯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동민 씨, 요즘은 결혼하기가 참 어려운 세상이야. 안 그래? 동민 씨도 여자친구가 괜찮은 사람인지 미리 확인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때는 그저 웃어넘기고 말았는데요. 그제서야 왜 그런 말을 한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수연조차도 그게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했다는 점이었어요. 아빠, 정말 대단하다. 이래서 내가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니까. 동민 씨도 앞으로 걱정할 거 없어. 우리 결혼하면 아빠가 우리를 지켜주실 거니까 동민 씨도 완전 든든할 거야. 그치? 아빠가 동민 씨도 지켜줄 거지? 당연하지. 하나뿐인 사이인데 당연히 목숨 걸고 지켜줘야지. 수연이의 반응에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분명히 이상한 상황인데 수연이는 마치 아버지가 훌륭한 일을 해낸 것처럼 칭찬하고 있었거든요. 그녀의 아버지도 딸의 칭찬에 우쭐해하며 웃고 있었고요. 저만 빼놓고 분위기가 워낙 화기애애했고 수연이를 좋아하는 마음이 컸다 보니 그 상황에서 저 또한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 문제였지만 이상하게도 머릿속이 맑아지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 순간 그게 어떻게 가능했던 것인지 지금도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제가 침착하게 입을 뗐습니다. 혹시 범죄 이력도 조사를 하신 건가요? 당연하지. 요즘은 돈만 주면 안 되는 게 없다니까. 그녀의 아버지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어요. 그 순간 제가 조용히 반격을 가했습니다. 저는 범죄 이력이 없지만 수연이 아버님이야말로 범죄를 저지르신 거네요. 뭐? 범죄를 저지르다니? 내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야? 그녀의 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그녀의 어머니가 놀란 채 입을 뗐습니다. 전에 당신 음주운전했던 거 그거 말하는 거 아니야? 자네도 우리 뒷조사를 한 건가? 그게 정말인가? 우리 뒷조사라도 한 거야? 그들의 말이 어찌나 어처구니 없던지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음주운전은 큰 범죄라고 하셨는데 이제 보니 제가 문제가 아니라
수연이 아버님이 문제였네요. 그리고 곧 범죄 이력이 하나 더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대한민국에서는 제3자의 범죄 이력을 원칙적으로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 범죄 이력 조회를 했다는 건 불법적으로 했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럴 경우 법적 처벌을 받는다고 하던데 지금 그걸 하셨다는 거잖아요. 대기업 임원까지 하셨으면 해당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아셨을 텐데 그걸 모르셨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순간 그가 곧장 휴대폰을 꺼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마도 제 뒷조사를 시킨 사람에게 전화를 거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또다시 기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탐정인가 하는 그 사람에게 따져 묻자 사실은 범죄 이력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실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해보자면 제 뒷조사를 한 건 맞지만 범죄 이력 조사를 확인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 뒷조사를 하다 보니 워낙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다 보니 굳이 그런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거짓으로 서류를 만들었던 것이죠. 결국 그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당장 환불해달라는 모습을 보며 그녀에 대한 마음이 순식간에 식고 말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만약 그녀와 결혼하게 되면 수시로 내 뒷조사를 시키겠구나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으니까요. 그들과 평생을 함께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끔찍하게 느껴졌어요. 결국 그 자리에서 그녀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조용히 일어나서 그곳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 여자친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을 반복했고 아버지가 딸을 위해 그럴 수도 있지 않냐며 울며 불며 매달렸습니다. 그녀가 제 팔을 붙잡으며 눈물을 흘렸지만 저는 이별을 택했습니다. 이별을 택하긴 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정말 다양했습니다. 누군가는 아버지가 딸을 위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며 사랑하면 감당해야 한다며 제게 너무 냉정하다고 질책을 하기도 했고 또 누군가는 당연히 헤어져야 한다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민수가 흥분한 채 소리쳤어요. 탐정까지 써서 뒷조사를 하다니 그게 말이 돼? 결혼해도 계속 너 몰래 뒷조사할 거 아니야. 보나마나 평생 감시받으며 살아야 할 것 같은데 당연히 헤어지는 게 맞지. 난 결사 반대야. 완전 미친 집구석이네. 지금도 가끔 그때를 생각하면 복잡한 마음이 든답니다. 물론 그녀와는 완전히 끝이 났지만 과연 제가 한 선택이 옳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너무 성급했던 것일까요? 요즘도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면서 혼란스러워진답니다. 과연 제가 너무 예민하고 성급했던 것일까요? 여전히 불편하고 궁금한 마음에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